네, 오늘 중국 등은 휴장입니다. 자, 아시아 증시가 잠잠한 속에서 코스피 약보합권, 코스닥 강보합권. 오늘 김동섭의 인사이트에서 매우 궁금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고, 듣고 싶은 내용이 많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증시가 이렇게 숨고르기 보이는 모습 속에 증시 연휴 기간 동안에 다른 증시가 올랐고 또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때문에 2월 증시도 괜찮다라는 분류가 있고요. 아니다. 1월의 상승분의 차익 실현으로 분명히 쉬어갈 것이다. 자, 이런 양분 속에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고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요? 일단 2월 달은 그 이슈가 여러 개가 있죠. 하나는 2월 15일까지 셧다운이 마무리가 되는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2월 한 달은 결국 중국과 무역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또 브렉시트까지도 시장에 방향성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연휴 기간 동안 미국은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주봉상은 추세선을 벗어났는데 시장이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이 경기 신호하고 주가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실물 경기가 굉장히 안 좋게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를 믿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트럼프가 주가 빠지는 걸 정말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실물 경기가 결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락했다 올라온 거는 어쩌면 급락에 대한 반등 정도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 좀 죄송스러운 것은 이번에 정말 실수했습니다. 뭐가 실수였냐? 방향을 못 봤죠. 왜 못 봤냐면 시장의 이슈가 너무 안 맞았거든요. 안 맞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 이거를 이겨내고 올라온 거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못 맞춘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지금 두 가지로 접근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때를 한번 가봤어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더라고요. 예, 이때부터 쭉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선을 쭉 그어봤더니 저점끼리 연결을 해보니까 저기 지금 현재 위치가 반등의 끄트머리가 아닌가라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고점에서부터 연결했더니 저 지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미국 시장, 그러니까 지난주에 올라가지 말아야 될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정고점을 향해 갈 건지, 정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재료가 있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주가의 상승에 대해서 월가 내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추세로 보지는 않습니다. 급락에 대한 반등 정도로 보는 경우가 거의 한 70%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결국 하락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슈와 첫 번째 이슈 거의 유사한데요.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가를 보면 지금 저점이 42불 찍고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간 이유가 사실은 숏을 쳤던 그 자금이 숏 커버링을 한 거예요. 커버링해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금 멈춰서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좋아서 유가가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주가가 위험자세 오르니 이거 뭐지 하고 숏을 쳤던 어떤 세력들이 다시 숏 커버링 하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사실 유가가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가가 아까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급락에 대한 반등 시그널로 보는 그 이유가 바로 유가 같은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가가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었다라는 거죠. 유가가 올라갈 재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자산과 같이 오고 유가가 올라왔다면 지금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반등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유가가 추가적으로 어떤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럼 왜 이런 부분을 보여드릴까요? 사실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는데 금값은 더 고점을 치고 갔어요. 1,300불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자산들이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이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주가가 정말 추세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정말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었냐 이런 걸 찾아봐야 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결국 우리가 시장이 올라왔더라도 유가의 흐름을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어떤 방향을 주는 그러한 근거 자료가 나와야만이 진짜일 것이다. 그게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거를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도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61선까지 올라왔는데 만약에 51불이 다시 깨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51불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요. 그게 깨지면 일단 유가의 반등도 다 끝났을 확률이 높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험자산이든 유가든 주가를 이거로 가격을 올릴 만한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올라왔다는 게 참 특이한 케이스다 정도 해석해야 되겠죠. 물론 주가에서는 금리 인상을 멈춘다 뭐 이런 재료가 있었지만 실제로 악재의 어떤 셧다운이라든가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올라온 것은 과하게 올라온 것이 있겠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이것이 어쩌면 가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슈는요. 외국인들이 1월 달에 4조 정도를 샀죠. 4조를 사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냐면 MSCI에서 중국 비중을 4배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MSCI에서 중국을 신흥국 지수에 편입하면서 우리나라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자, 그것처럼 또 4배로 비중을 늘린다. 뭐 이 얘기가 진짜 현실화가 된다면 결국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꺼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재료를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할 건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처럼 외국인들은 달보름, 그러니까 이번 주 사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사면 달보름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사는지 안 사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 이상 사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어야 돼. 아마 그 이슈가 우리나라 뭐 북미 회담 정도 밖에 현재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진짜 말하고 싶은 건 포지션입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275 나 270 맞는 것 같은데요 라는 아마 그 표현을 썼는데요. 그게 포지션이 변화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포지션을 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 콜이고 여기가 푸시예요. 제가 하다 보면 여기가 푸시고 여기 콜인데 콜에서 보시면 외국인들이요. 지금 콜 매수를 두 개지 여기가 다 손실이에요. 지금 다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나면 275 정도의 포인트가 맞춰져야 됩니다. 275가 기관도 콜 매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 게 100% 다 맞을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목요일 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275 밑에서 결정이 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시장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 빠지는 걸 진짜 싫어한다. 자, 미증시의 향방 힌트가 될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넥신 오늘 그 윤동식 대표의 종목인데 지금 한 90%의 상승 움직임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활발하게 토론 중이십니다. 제넥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희는 시장공강태 여기까지 물러나고요.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